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한테 의뢰하신 분들 대부분이 법무사님 금지명령은 나옵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금지명령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재판부의 결정인데 이게 전국 각 지방회생법원마다 금지명령이 나오는 이 결정률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서울회생법원이나 경기도 쪽은 잘 나오죠. 거의 다 나오신다고 보면 돼요. 거의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 밑으로 내려오면 이 바닷가 쪽으로 가시면 굉장히 인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뭐 결정 권한자들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면 저희들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금지명령이라는 건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이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한테 채권 추심행위를 못하는 거죠. 보통 개인회생 신청서 접수할 때 금지명령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좀 빠르면 일주일 안에, 좀 늦어도 2주일 안에 금지명령을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이제 법원의 결정이 나오는데요. 제가 금지명령 결정문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금지명령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냐면 여기 이렇게 여기 한글 자막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여기 이렇게 한글 자막으로 개인회생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 등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둘, 개인회생 채권,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에 오른 채권자들은 채무자한테 채무를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문이 딱 나옵니다. 이 나오면 좋죠. 이제 연락이 안 오니까. 그죠? 근데 금지명령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 나오는 경우가 그냥 뭐 임의대로 막 그냥 금지명령을 해주고 안 해주고 이게 아니고 이 법원에 이게 보시면 실무준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실무준칙이 있는데 촬영해 주시면 이것도 좀 이렇게 올려주세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실무준칙에 보면 언제 금지명령이 안 나오냐면 그냥 이렇게 좀 추상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1. 개인회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합계가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그 다음에 2.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 합계가 다액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1번하고 2번은 이제 뭔 말이냐면 1년 이내에 그러니까 이제 개인회생 신청하기 직전에 고액의 채무가 발생했거나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채무에 차지하는 비용이 많을 경우는 금지명령을 안 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실제 그 기준이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정권자들이 약간의 주관적인 거로 이제 판단이 들어가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채무자가 과거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재신청하신 경우는 제가 개인회생 절차가 좀 힘들어진다고 전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개인회생 개인 파산을 하신 후에 다시 신청하면 금지명령이 안 나오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게 하는 네 번째가 뭐냐면 금지명령 등의 신청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굉장히 이것도 추상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 권한자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검토해서 이제 금지명령을 내고 안 내고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많이 이제 각 지역별 차이가 여기서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개인회생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쉽게 말해서 제가 맨날 영상에서 강조하잖아요. 주식, 도박, 사치, 낭비. 이 부분에 대해서 채무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금지명령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련 소명 자료에 주식, 도박, 낭비, 사치의 어떤 기록이 있으면 금지명령은 다 기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제 의뢰인은 항상 또 저는 아이고 법무사님 나 금지명령 기각입니다. 저 어떡합니까? 이제 개인회생 절차도 저 안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개인회생 전체적인 절차에 금지명령이라는 한 포커스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회생 업무를 많이 처리하다 보면 금지명령은 그냥 이건 것 같아요. 그냥 이거는 이게 아까 제가 안 나오는 경우 네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껴본 바에 의하면 금지명령을 기각시킨다는 것은 채권자들한테 이제 개인회생 진행하는 채무자가 빚독촉을 계속 받는 거잖아요. 그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많은 사건을 하다 보면 재판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이 진 채무가 주식 낭비 이런 쪽에 좀 안 좋은 쪽에서 채무가 많이 발생되면 좀 빚독촉 좀 받아라 해서 재판부에서 안 내려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지명령 기각 당해도
비톡촉을 받을 뿐이지 개인회생 절차가 문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회생 신청 접수를 하면 개인회생 사건 번호가 나오거든요. 뭐 2020 개회 막 이렇게 사건 번호를 채권자들한테 알려주면 어차피 채권자들도 그 채권자들 각각이 뭐 법적 절차를 밟아봐야 개인회생 재판부에서 이렇게 인가를 내주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채권자에서 다 법적 절차를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 사건 번호만 나와도 채권자들이 채권 추심행위가 거의 없어진다고 봐요. 1금융권, 2금융권은 안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3금융권, 사채, 건달 얘들은 하죠. 왜? 걔들은 법 의미 없잖아요. 걔들은. 그 외에는 사건으로 나오면 이렇게 채권 추심행위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금지명령 나오면 더 좋죠. 그리고 금지명령 기각을 당하셔도 나중에 개인회생 절차 중 개시 결정을 받으시면 금지명령의 효력이 자동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개시 결정을 신청하고 한 3개월 정도 전후로 해서 일단 그 개시 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제 채권 추심을 받으라고 법원에서 금지명령 기각을 시키셔도 개시 결정을 받은가 동시에 금지명령 효력이 발생되니까 여러분들 금지명령 기각당했다 해서 막 너무 안절부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사무실 금지명령 기각 수도 없이 당하지만 개인회생 인가 수도 없이 다 받아왔습니다.